네, 안녕하세요. 자, 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화공시 9급 지방직 공업학 화공기 사회도 다 나올 만한 거죠. 자,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마스크에 설계된 패턴을 웨이퍼로 옮기는 공정이다. 그죠? 패턴을 웨이퍼에 옮기는 공정. 그 다음 2번 강강제는 자외선을 조사하면 결합 구조가 변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양성 강강제는 자외선이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현상액에 의해 제거된다. 아니죠. 음성이죠. 음성. 그죠? 음성 강강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답 3번 쉽습니다. 사지선다는 4번 패턴의 구조가 작아질수록 회로도가 작아질수록 양성 강강제가 음성 강강제보다 유리하다. 그죠? 빙고.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사지선다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3번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올 만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쌤이 일단 좀 그려놨는데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지만 8대 공정 처음에 뭐예요? 웨이퍼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 다음에 정착 및 이온 주입 공정,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공정, 그래서 그 다음에 EDS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키징 물건 싸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8대 공정 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이건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 건데 외워 주세요.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및 식각이 애칭이죠. 다음 애칭. 다음에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EDS 검사, 그다음에 패키징 공정.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낼 건가 한번 뭐 자주 나오지만은 쌤이 예측하는 거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웨이퍼 제조해서 이게 뭐야? 웨이퍼죠. 실리콘 기판. 그래서 웨이퍼고 산화 공정. 산화 공정은 말 그대로 이 웨이퍼에 뭐야? 산화막을 씌우는 게 산화 공정이죠. 그래서 지금 읊어보면 웨이퍼의 표면 보호, 그다음에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산화막 씌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토 공정은 이거 헷갈리게 맨날 나오죠. 사진 공정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풀로 쓰면 포토 리소그래피. 그래서 여기에 포토 리소그래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토 공정 또는 뭐예요? 사진 공정.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포토 공정, 사진 공정, 포토 리소그래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 웨이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산화막 입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광액. 그래서 이 감광액이 뭐예요? PR, 포토리지스트죠. 그래서 포토리지스트 요거에 글자 따서 PR.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포토리소그래피 이 말이 포토리지스트랑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웨이퍼에 산화막 씌우고 그 다음에 감광액 당연히 이게 뭐 고형화가 되겠죠. 고체화. 그래서 포토리지스트 PR의 약자라는 거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웨이퍼 산화막 감광액이 있으면 요게 마스크죠. 여기 이렇게 마스크. 사실 더 복잡하게도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마스크면 뭐예요? 이제 빛을 쏘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빛이 이걸 이제 빛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쏘아주죠. 빛이에요, 빛. 그죠? 빛을 쏘아주면
빛을 쏴주고 그 다음 뭐예요? 현상액을 또 현상액을 뿌려주면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토 공정 중요한 거. 다음 중 포토 공정에 해당 안 되는 거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포토 공정하면 크게 세 가지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감광액을 도포, 감광액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래서 감광액 도포인데 감광액이 포토 리지스트다. 그래서 포토 리소그래피랑 다르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노광. 저 빛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빛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빛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PR, 저 포토 리지스트, 감광액이 없어지죠. 이런 게 바로 양성 감광제, 그죠? 그 반대면 음성 감광제, 그죠? 그래서 이게 노광이고, 그 다음 뭐예요? 현상액 뿌려가지고, 그죠? 현상액을 뿌리는 거. 왜 이게 현상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쏴준 부분이 그냥 지가 알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현상에 뿌려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겠죠.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PR, 포토 레지스트, 노광, 현상 요 세 개가 세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각 공정은 뭐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웨이퍼고 요게 뭐였어요? 산화막이었죠. 요거는 PR, 포토 리지스트, 감광액, 감광액이 이제 고용화 됐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상액 뿌려서 요 PR만 제거한 게 포토 공정의 마지막이었다면, 시각 공정은 뭐예요? 뭐까지 긁어내는 거예요? 요 산화 파트, 산화막 파트. 쉽게 이해하려면, 산화막 제거. 그죠? 산화막 제거가 시각 공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 식각, 뭐 건식, 식각인데 지금은 전체적인 공정만 봅시다. 그래서 산화막 제거가 시각 공정이고, 그 다음에 증착 및 이온주의 공정.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려놨는데, 이렇게 방막을 씌우는 거, 이게 증착. 그 다음에 이제 이온 주입 해서 이렇게 이온이 주입된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증착도 마찬가지로 방막이에요. 여기 산화 공정도 얇은 막이니까 방막인데, 그 방막은 얇은 박자죠. 그죠? 뭐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절세미는 뭐 일찍 죽는다, 옛날에 막 그런 말 있었잖아요. 방명. 미인 방명, 그래. 그 박자. 그래서 하여튼 산화막도 방막이고, 이거 뭐 저 증착도 방막인데, 뭐 봅시다. 증착도 방막이지만 절연막층이에요. 웨이퍼 위에 원하는 분자 또는 원자단이 아주 얇은 방막을 입히는 거. 절연막층. 이때 여기 방막은 절연막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온 주입은 뭐예요? 선생님이 읊어보면 반도체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하는 공정.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요것도 나 시험 나왔을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금속 배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금속 배선 공정은 뭐예요? 얇은 금속막을, 또 여기서도 방막이죠. 얇은 금속막을 증착하여 회로 패턴에 따라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그래서 이 금속 배선은 보통 뭐가 써요?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거, 이거 전기 잘 통하는지, 그다음 패키지. 그래서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애칭이에요. 애칭 공정. 그다음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EDS, 검사. 그래서 EDS는 Electrical Die Sorting,
Electrical Die Sorting인데 그냥 검사로 이렇게 두세요. 패키지.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뭐다? 포토 공정이다. 오케이? 강강의 도포, 포토리지스트 도포, 노광, 현상. 그래서 16번에 다시 한번 1번 마스크에 설계된 패턴을 웨이퍼로 옮기는 공정. 그죠? 포토 리소르피. 포토 공정이라는 것은 이 마스크에 있는 이런 패턴들을, 그죠? 웨이퍼, 저 기판에 옮기는 공정. 그죠? 그 다음에 강강제는 자외선 조사합니다. 조사하면 결합 구조가 이제 변한다. 화학 반응 뭐 얘기겠죠. 그 다음에 C. 양성 강강제는 자외선이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현상에게 의해 제거된다. 않는이 아니고 조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던 거고요. 4번은 패턴의 구조가 작아질수록 양성 강강제가 음성 강강제보다 유리하다. 양성 강강제는 이렇게 빛이 조사되는 만큼 딱 깎이기 때문에 정밀한데, 음성 강강제는 뭐예요?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결국에는 요렇게 뭐야? 요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빛이 만약에 들어오면 요게 존재하는 거죠, 그냥 음성 강강제에서는. 근데 뭐 책들에서도 적혀 있지만 이런 것들이 팽현, 즉 늘어나고 뭐 그래서 정밀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무기공업화학 책, 그 한국공업화학인가요? 거기서 잘 설명해 놨죠.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을 선생님이 적어 놨나요? 보면 양성 강강제는 높은 해상도, 그 다음에 선폭이 정확하고 뭐 미세 패턴 제작의 유리. 그래서 그냥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성 강강제는 미세 패턴 제작에 유리하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서 나노급 미세 패턴 형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그냥 양성 강강제는 정밀하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스택 커브리지 우리 시험에 뭐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이거 관련돼서도 뭐 막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쌤이 포커스 잡은 건 아니고 포토 공정 요 세 가지가 있다.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17번. 다음 반응물의 주 생성물은 해서 이거 우리 그냥 외우고 있죠? 이거 복잡하게 막 화학 반응식 쓰고 하면 뭐 전자 흐름 그리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HNO3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H2SO4 혼산이라고 하지만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메타죠, 메타 자리에 들어가죠, NO2가.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죠? 요거는 굳이 설명을 하면, 쌤이, 설명하면, C6H5, 예, H 자리에 NO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HNO3랑 반응하는데, 그때 H2SO4가 첨가돼서 C6H4 NO2 두 개 있고요. 플러스 H2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식이고,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제 화학 구조식 전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참 걸리니까 그냥 심플하게 설명해 보면, HNO3 질산의 황산은 반응하면은, 이것도 뭐 정리하고 싶은 사람 적어 놓으세요. NO2 플러스 HSO3 SO4 마이너스 플러스 H2O가 돼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이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친전자체. 그죠? E 플러스. 얘가 친전자체죠. 그래서 E 플러스가 친전자체. 그래서 전자가 있는 곳을 전자를 밝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뭐야? EAS.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이죠. 친전자성 방향족 substitution 취한 반응. 안 써도 다 알죠?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 그죠? 그래서 얘가 친전자체예요. 됐죠? 친전자체고, 그래서 이 니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NO2 C6H5, 즉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NO2 C6H5의 친전자체 NO2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중간 체인 시그마 콤플렉스. 그냥 이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친전자체가 들어감으로써 뭐야?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콤플렉스 플러스에 여기 H SO4 마이너스 요거랑 반응해서 지금 메타 자리 메타 C6H4 NO2 두 개 플러스 H2SO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울 거 지워보면 중간치 없어지고 만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HSO4 그죠? 또 이거 살려져 있고 HNO3 살려져 있고 H2SO4 살려져 있고 그죠? NO2 이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물 있고 얘 있고 황산 여기 없어지네. 결국 뭐야? C6H5NO2 C6H5NO2 요게 요거고 그죠? HNO3가 요거고 그죠? H2가 요거고 요거는 요거겠네 그죠? H2SO4는 그냥 총매역할을 하네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NO2 플러스 친전자체는 친전자체 요 반응에서 이제 생겨난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굳이 쌤이 막 전자 날아다니고 이런 거 복잡하고 여기서 보면은 요 NO2가 있으면 그냥 읊을게요. NO2는 강한 전자 끌개기. 요 NO2가 요게 뭐예요? 강한 전자 끌개기죠. 그래서 전자를 막 이쪽으로 당기니까 여기는 양이 그죠?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듯이 메타 자리에 기가 붙더라. 그래서 쌤이 어디다가 핵심은 요거죠. 그래서 뭐야? 이 NO2라는 게 두 가지. 강한 비활성화기 또는 동열로 뭐예요? 활성 감소기 그죠? 이렇게 익혔을 거고 그 다음 메타 지향기 그죠? 그래서 유기학책에 다 있죠? 메타 지향기 그래서 메타 자리에 붙는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아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굳이 또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NO2는 그냥 한번 듣고 마세요. NO2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벤젠고리를 NO2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벤젠고리를 비활성화시키고 오수나 파라 공격 시 NO2가 붙은 탄소에 양전자가 생기는 매우 불안정한 중간체가 나타나므로 이를 피해서 메타 자리에 취환한다. 오케이?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막 안 외웠어도 화공기사 치면서 그냥 화공기사 아니라 NO2 붙어 있으면 메타 자리. 그다음에 NO2가 또 전자 끌개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체적으로 전자 흐름 그리면 어려웠겠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암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 18번 다공성 촉매를 사용하는 반응의 속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것으로. 자,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뭐 기공이 있다고 칩시다. 다 기공 있는데 이 자체 기공 내에 이 표면적이 활성점이 있어서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이 자체가 촉매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기공 속에 있는 자체가 기공 내 표면적이 기공 내 표면이 다 뭐예요? 그냥 활성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담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촉매가 있는 것처럼 그려서, 그죠? 이렇게 표시한 게 얘가 촉매죠. 이 촉매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 거였죠. 그래서 반응물이 A라면 기공 앞까지 오는데 이거를 외부 확산,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 확산. 그래서 촉매에서 반응하면 표면 반응. 흡착, 표면 반응, 그 다음에 탈착해서 기공 내에서의 내부 확산, 그 다음에 외부 확산. 아니면 일로 돌아가도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반응물 외부 확산. 어디로 해? 촉매로 해. 그죠? 그 다음에 반응물 내부 확산. 그죠? 외부, 내부. 이거 다 포글러 책에도 있죠? 반응공학에. 그 다음, 표면 반응 전에 이제 흡착하고, 그 다음에 표면 반응하고, 그 다음 탈착이 이루어진대. 이때 탈착은 생성물이겠죠? 흡착은 당연히 반응물이고, 그래서 생성물의 내부 확산. 생성물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죠? 여기까지 오는데, 내부 확산. 또 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생성물의 외부 확산. 이렇게 해서 총 몇 단계요? 1단계, 2단계, 3, 4, 5, 6, 7. 이렇게 배웠죠, 우리, 그죠? 그래서 7단계잖아요. 자, 근데 반응물의 외부, 내부, 다 이건 뭐예요? 물질 전달이죠. 생성물의 내부, 외부도. 이건 물질 전달이죠. 그죠? 그리고 뭐 흡착, 탈착은 의미 없고, 요게 뭐예요? 표면 반응이죠.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는 뭐예요? 율속 단계. 즉, 율속이라는 게 느린 단계죠. 그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촉매 표면 반응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반응 속도 뭐 마이너스 R에 있어도 되고 R에 있어도 되고 뭐 R 써도 되고 한데 이게 뭐예요? K에 차수는 모르면 그냥 N이라고 하면 반응 속도는 뭐예요? K인데 K가 뭐예요? K0 exponential 마이너스 ERT죠. 그래서 뭐예요? 반응 속도는 온도에 영향이 있죠. 그죠? 근데 온도가 분모에 있는데 지수에 분모에 있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T가 클수록 R도 커지는 거죠. T가 커지면 R, 반응 속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촉매 표면 반응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
반응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한글로 표현하면 표면 반응이 높다. 맞아요. 근데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속도 결정 단계는 율속 단계. 율속이 느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반응이 커지면 당연히 뭐야? 물질 전달, 즉 외부 확산이나 내부 확산 이런 물질 전달이 율속 단계가 되죠. 그래서 표면 반응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니은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 전달이, 즉 여기서 물질 전달이란 외부 확산, 내부 확산, 그죠? 또는 생성물의 내부 확산, 외부 확산. 하여튼 전체 총괄적으로 물질 전달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퉁 치고 말았어요. 자세하게 뭐 반응물, 생성물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물질 전달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 빙고. 정답 2번. 맞아. 2번. 그래서 니은이 맞았으니까 2번이고요. D가 촉매 표면 반응에 비해 물질 전달이 빠르면 당연히 뭐예요? 표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 아니에요? 물질 전달 풀네임으로 쓰면 물질 전달 속도고 이건 뭐예요? 반응 속도고 그죠? 그래서 디귿 보면은 물질 전달이 빠르면 그러니까 이게 더 세다면 빠르다면 당연히 반응 속도 즉 표면 반응이 율속 단계죠.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겠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거 그죠? 이렇게 해서 18번 풀어봤습니다. 자, 19번 문제. 아우, 계면활성제 문제는 아주 단골 손님이죠. 화공직 9급 공업화학에서. 자, 보시면 계면활성제의 종류로 옳은 것은 해서 C12H25 이걸 뭐 R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NCH3 3 플러스 Cl-가 포함된다. 이 말은 뭐야 이제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대가리가 있는데 얘 R 긴 사슬이 꼬리죠. 그래서 소수성기죠. 소수성기. 이게 친수성기인데 뭐예요? 여기 CH3 세 개 붙어 있고 뭐 N에 플러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Cl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물 속에서 Cl 마이너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C12H25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이런 식으로 있고 N이 있고 여기 뭐 CH3 CH3 세 개 있네요. 세 개. 뭐 CH3 뭐 있으면 얘가 플러스고 Cl 마이너스는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요수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수성기 여기 이제 친수성기 그죠? 그래서 Cl 마이너스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딱 보면 Cl 마이너스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 뭐예요? 양이온 계면 활성제예요. 이것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섬유유연제, 분산제, 살균제, 살균소독제 용도로 사용. 맞기는 맞는데 이거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음이온성 아유 이거 애우기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세모예요. 사실. 또 수용액 내에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얘가 양이온성이니까 당연히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랑 반응 시에 염 생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딱 두 개 보고 골랐을 거예요. 선수면은 첫 번째 그거 골랐고 이제 중수면 이거 그죠? 정말 고수라면 이거 보고도 골랐겠죠. 근데 특징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쌤이 한번 정리해 본 건데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계면활성제라는 말은 뺄게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쌤이 네이버 밴드 화공피드에는 벌써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주피터 양쪽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데 쌤이 추천하는 거는 이거 암기 머스트예요. 머스트 쌤이 봐서는 머스트예요. 필수 계면활성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음이온성 하면 무조건 얘 하면 비누가 해당돼요. 비누 무조건 비누 음이온성.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면 자, 적어볼게요. 카복실산 이거 외워야 돼요. 카복실산염 형태 할 때 그냥 형 이렇게 붙여준 것 뿐이에요. 꼭 암기하세요. 프리즈. 그 다음에 황산염 형이에요. 형. 그 다음에 네 가지예요. 황산 에스테르 에스터라고 합시다. 에스터 염형. 선생님이 팔 아픈데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인산 에스터염 형.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연성 계면 활성제는 여기 4급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5급 공무원이 아니고 4급 공무원 4급 암모윤염 여기도 형 이렇게 붙이면 돼요. 책들마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데 선생님이 형 다 붙였어요. 오빠가 아니고 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민염 형. 자 그러면 4급 암모늄염 여기 얘 있죠. 얘가 있는데 R 붙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R 프라임이라고 하면 R 하나 R 프라임 3개 그래서 4개 붙었어. 그래서 4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성은 아미노산 형, 그 다음 베타인 형. 베타인은 뭐라 그러더라? 슈거 설탕 비트인가? 설탕무 이게 무인가 봐요. 무 할 때 우리 설탕 거기에서 유래된 다른 말이라서 뭐 베타인이 뭐야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암기하듯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베타인 형. 그 다음에 비이온성 폴리에틸렌 글리콜 형. 그 다음 다가 알코올형 가스가 많은 다가 알코올 또는 알코올형. 그래서 이 형자는 빼도 돼요. 빼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 다 필요 없고 COH였는데 CO만 남고 요렇게 요 형태. 이거 굳이 말하면 카복실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요거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CO 마이너스가 아니고 다시 CO 마이너스. 그 다음 황산염형 이것도 마이너스다. 다시 SO3 마이너스고 황산 에스트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인산 에스터염형 OPO3에 E 마이너스. 그래서 선생님이 박스 친 것만 암기하셔도 되고 요렇게 사지선다로 줄 수도 있고 말로도 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늄형은 여기 보면 뭐 테트라 알킬 암모늄 피리디눔염 뭐 이렇게 막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암모늄염은 마이너스 N 플러스에 R4 그래서 R은 뭐 서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 된 거죠. 아민염형 아민은 다시 NH3 플러스 요거 아니면은 또 뭐예요? NH R2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명칭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명칭 요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계면 활성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성 주피터 아미노산형 주피터는
아마 그 독일어죠? 독일어인가요? 독일어일 거예요. 마이너스 NH3 플러스 양쪽성이니까 플러스가 꼭 붙어요. 마이너스 COO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NH3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를 다 잡고 다시 COO 마이너스 오케이? 그 다음에 베타 인형은 마이너스다 다시 N 플러스 CH3의 두 개. 그 다음에 연결돼 있고 CH2COO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다시 한번 짝대기 N 플러스 가로 열고 CH3 가로 닫고 2 짝대기 CH2CO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다 있다. 이게 베타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래야 계면 활성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비이온성 폴리에틸렌 글리콜 짝대기 O CH2 CH2O 가로 닫고 NH 이 형태. 그 다음에 다가 알코올형 알코올이니까 짝대기 그 다음에 OH 비이온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쌤이 이 특징을 굳이 암기를 하면 좋지만 이게 건 바이 건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그래서 음연성은 세제, 샴푸 또 뭐예요 여기 세정. 세제는 뭐예요? 계면 활성제를 포함한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세정은 뭐예요? 때를 제거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고 양이온성은 부드럽게 하는 거. 유연, 살균, 소독 또 뭐예요? 분산. 그래서 특징들 다 얘기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여기 보면 유연제, 분산, 살균, 소독 다 쪼개놨어요. 선생님 일부러 유연, 살균, 소독, 분산.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유연은 뭐예요? 유연하게 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섬유 표면에 계면 활성제가 얇게 흡착하여 섬유 표면에 계면 활성제가 얇게 흡착하여 섬유끼리의 마찰을 줄이는 거. 그게 유연이에요.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성. 양쪽성. 요거는 좀 별표 좀 해놔야 되겠다. 저자극 샴푸, 화장품. 뭐 어차피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저자극. 그래서 핵심. 저자극하면 양쪽성. 그래서 자극이 덜하대. 그 정도로만 합시다. 비이온성은 유화, 그 다음에 가용화, 그 다음에 세정. 그래서 굳이 유화하고 가용화를 비교하자면 유화는 많은 양의 기름에 해당되는 거고 가용화는 조금의 양. 그래서 굳이 쌤이 말을 하면 가용화는 뭐예요? 계면 활성제의 마이셀을 만들어 기름을 외부에 가도 물 속에 안정하게 존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미량의 기름, 요거는 아주 물과 기름이 막 5대5 정도로 그랬을 때 막 유화시켜서 분산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껌바이거리인데 저자극 샴푸할 때 저자극이나 좀 해당될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눈치를 까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4개, 2개, 2개, 2개 다 외우시고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예요. 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지의 가수분해로 제조된다. 맞아요. 2번 계면활성제 화장품에 이용된다. 맞아요. 3번 탄화수소 사슬을 가진 카르복실산이다. 지방산의 정의예요. 자, 뭐예요? 탄화수소 사슬을 가진 카복실산, 요게 지방산이에요. 주주주주주주 해서 COOH, 줄여서 RCOOH, 그죠? 이게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4번 포화지방산의 탄소 결합은 이중결합이다. 이게 틀렸죠. 포화지방산은 무조건 단일결합. 포화지방산은 무조건 단일결합.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중결합이 COH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죠?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자, 퀵으로 한번 봅시다. 솔루션 중요하죠. 자, A 유지가 뭐예요? 오일 앤드 팻이에요. 팻. 오일 앤드 팻. 유지공업, 유지. 그래서 식물성 기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일이고요. 여기서는 액체를 보통 의미합니다. 플러스 동물성 기름, 이게 바로 팻이에요. 팻.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 보통 고체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지할 때 뭐 굳이 한자를 쓰자면 지, 그래서 기름 유자에 지방 지자예요. 그래서 뭐야?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은 고체죠. 쏘리. 요거를 기름이라고 하면 헷갈리죠. 동물성 지방. 그래서 지방. 그래서 유가 식물성 기름을 얘기하고 지가 동물성 지방. 그죠? 이게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즉 얘는 기체, 얘는 기체란다. 액체, 얘는 고체. 그죠? 그래서 기름류, 지방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유지가 왜 나왔냐? 자, 잘 보시면 H2C, OH, CH2OH, CH2OH. 이게 뭐예요? 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글리세린이에요. 독일어로는 글리세롤이에요. 그래서 의약품에는 글리세롤 뭐 이런데 동의어입니다. 글리세린, 이게 미국식이에요. 글리세롤은 독일식. 그래서 요거 한 분자랑 지방산 세 분자. 원래는 3자 안 쓰는데 선생님이 표시할게요. 아니다, 표시 안 해도 되구나. 세 개가 있구나. 그죠? 여기 보시면 HO, COR, 그 다음에 HO, CO, 여기는 R 프라임. 다른 게 R이 같지 않다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R2 프라임. 그죠? 그래서 글리세린과 세 분자인데 뭐예요? 이게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 아까 얘기했었죠? 지방산 탄화수소 사슬, 이게 R 프라임이 무지 긴 거예요. 무지 길어요. 그래서 이 지방산이 글리세린과 반응하면 이게 에스테르, 즉 에스트화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가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붙어요? 여기에 CO 맞나요? H2C O C O R 이렇게 붙고, 여기에
H2CO COR 프라임 여기에 H2CO CR2 프라임 right?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 물 3개 3H2예요. 얘 세 분자 얘 세 분자니까 여기 3이 붙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뭐 내고 싶습니까? 자 봅시다. 빨간색. 자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글리세린하고 지방산이 반응해서 에스터화 되면 CO가 에스트잖아요. 요게 뭐예요? 그 유명한 UG. 얘는 게 물. 그래서 이렇게 UG가 되는 거예요. UG. 그래서 지방산을 알아야 U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트리 또는 트라이 글리세라이드 세 개다. 그래서 트라이 글리세라이드 이렇게도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유지가 결국은 이게 뭐 기름 또는 이게 지방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요거 유지 헷갈리겠다. 지방이죠. 유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지방산 긴 이 탄화수소에 COH가 붙은 게 지방산이죠. 그래서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유지가 되고 물이 된다. 그래서 에스터. 그래서 유지를 가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 글리세린, 지방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쌤이 하나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됐죠?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지와 지방산의 관계. 에스터와 가수분해. 됐죠?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거 좀 지울게요. 지우기 아까운데 조금 까다로운 거 문제에서 나왔길래 굳이 한번 하자면 그래서 1번 보면 유지의 가수분해로 제조된다. 그죠? 유지가 이쪽으로 가서 그죠? 다시 한번 1번은 잘 보세요. 글리세린 플러스 지방산이 에스터화 돼서 유지 플러스 물 세 분자 일로 갈 때는 가수분해. 그래서 유지의 가수분해 하면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유지의 가수분해로 제조된다. 뭐가? 지방산이. 빙고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이 선생님 2번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계면 활성제 화장품에 이용된대요. 뭐가? 지방산이. 지금 지방산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릴 거고 지방산의 정의는 탄화수소 사슬을 가진 카르복시 산이다. 맞는 거고 4번에 포화지방산의 탄소 결합은 이중결합이다. 아니죠. 포화지 이렇게 돼 있으면 COH가 단일 결합이어야 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탄화수소죠. 그죠? 요거는 단일 결합이면 포화 탄화수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그리다가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아까 H2C 여기에 뭐예요? OH고 이거 시험에 내잖아요. 이거 OH고 H2C OH고 이게 글리세라이드고 그 다음 여기 세 개 있다고 치면 HOCOR 여기에서 뭐네요? 시험에 뭐 예전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뭐예요? 화공기사도 그렇고 공업화학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이게 UG 플러스 3H2 할 때 이 물이 해당되는 거는 뭐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면 뭐예요? 지방산의 요 OH와 글리세린의 H 요것도 시험에 낼 것 같아요. 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요거 기억해 두세요. 물 어디서 나왔냐?
요거 OH와 H. 여기 OH와 여기 H 아니에요. 꼭 기억하고 요거 시험에 내죠. 자, 됐고 이제 가장 핵심 지방산 가지고 계면활성제랑 화장품 만드는 거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지방산 가지고 계면활성제 한번 눈팅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산 가지고 화장품 대표적인 거 하나만 화학식으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C17H35 엄청 길죠. 사설이 길죠. 지방산 COH 그래서 RCOH 지방산 맞아요. 얘 이름이 뭐냐? 스테아르산이에요. 스테아르산 대표적인 거 하겠습니다. 스테아르산 얘 NaOH 이렇게 반응시키면 이거 수산화나트륨이죠. 그래서 화살 이렇게 할게요. 수산화나트륨이면 어떻게 돼요? C17H35 COO 마이너스 H 떨어져 가고 여기 있던 Na 이렇게 오죠. 다음 H2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스테아르산이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면 이게 지방산 우리말로 하면 지방산 나트륨 0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비누예요. 비누. 그래서 얘가 비누예요. 비누. 비누 계면활성제잖아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잖아요. 왜요? 물속에 들어가면 얘 날아가서 얘는 소수성 얘는 친수성인데 마이너스 띄죠. 그래서 음이온성. 그래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거 뭐냐? 비누, 즉 소프. 요거 꼭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방산의 계면활성제 스테아르산이 수산화나트륨과 만나서 이렇게 비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계면활성제 대체로 이 자체로 계면활성제잖아요. 그죠? 요 전체를 계면활성제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의 화장품 한번 예를 C15H31 요거 잘 예제들 봐두세요. 대표적인 거니까 이게 8미터산이에요. 8미터예요. 8미터산 이걸 쓸까 하다가 그냥 한국어로 씁니다. 이거에 뭐예요? CH3가 두 개 있고요. CHOH 그러니까 H 이쪽으로 붙고 OH 뭐 이쪽으로 붙고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C15H31 COO 그 다음에 CH3 그러니까 요게 날라가고 H 요게 날라가고 OH 날라가고 날라간다기보다 분리돼서 얘하고 얘가 만난 거죠. 그죠? 얘하고 얘가 다음 당연히 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화장품의 지방산 에스터 그래서 요거를 굳이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보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지방산은 지방산인데 에스터가 됐죠. 그래서 지방산 에스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8미터산 플러스 굳이 얘기하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에요. 이게 아이소프로필 이해만 하세요. 그냥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이 반응하면 뭐가 되느냐? 요거를 굳이 한국말로 하면 뭐요? 아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아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팔미트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지방산 에스터가 이제 화장품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지방산 에스터가 화장품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단축하면 RCOH가 뭐예요? 긴 사슬의 COH 지방산이라고 했죠. 얘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키면 RCOO 마이너스고 Na 플러스고 H2O. 그래서 계면활성제로 쓰인다. 요거였고 지방산이 오늘 이제 계면활성제로 쓰일 때 선생님 지금 단축해서 화학 반응식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RCOH 지방산에 R 프라임 뭐 다르니까 알코올을 추가하면 RCOO R 프라임에 H2O. 응?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 자체가 화장품용 한자 용 쓸게요. 화장품용 지방산 에스터. 그래서 화장품에 쓰인다 이 말이죠. 나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 드려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글리세린 지방산이 반응해서 유지와 물이 된다. 에스터와 유지를 가수분해하면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된다. 지방산이 뭐냐? 긴 사슬을 가진 COH, 카르복실산이다. 긴 탄화수소 사슬을 가진 카르복실산.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